지난 시간 터치포굿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전문 회사고요. 크게 3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뒤돌아보지만 앞서가는 기업 터치포굿 박미연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디자인 상품과 재미있는 교육, 캠페인으로 진정성 있게 앞서가는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해 에코백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을 많은 기업과 공장,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받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터치포굿을 이끌고 있는 박미연 대표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고 올까요? 현수막이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이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떤 재료가 쓰임이 다 하게 되면 네. 저희 원단 창고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럼 1차로는 이제 세탁을 하러 가기 전에 원단 검수를 한번 해요. 그래서 뭐 녹이 있다든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을 하는 것 자체가 낭비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추리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 세제로 세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제품으로 만들지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뭐 이후에 뭐 검수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제작 과정에서는 저희는 간접 일자리 창출 기관이에요. 네. 저희가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뭐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재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제작은 저희 파트너 기관에서 해주시고 다시 저희가 이제 받아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수히 버려지고 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터치포굿.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살펴볼까요? I've got the best thing in the world, 'cause I got you in my heart. In this cruel little world, let's hold hands together. We can share forever. Maybe someday the sky will be colored with our love. I'll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emptiness in my heart. This pain is just too real. I dream about you with someone else. Please say that you love me, that we'll never be apart. You have to promise that you'll be faithful, and there will be lots and lots of love. 그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사실 어떤 버려지는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는 되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특징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세탁했을 때 굉장히 빨리 마르는 게 특징이라서 주로 여행에 넣을 수 있는 뭐 백인백이라든지 또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광고판 같은 경우는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소재라서 백팩이라든지 또는 필통이라든지 뭐 화장품 파우치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최근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담요도 만들어져 있고 또 직접 재활용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친환경 활동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친환경 활동을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일회용 컵을 화분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트라든지 또는 절대 새지 않는 텀블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중에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객이 좀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DIY를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네. 집에서 내가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한두 개 정도는 집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재료 자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참여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특히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한 반 아이들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두인유어셀프 키트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컴퓨터 키보드랑 간판을 이용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키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일회용 컵들을 화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키트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되게 예쁘다라고 했다가도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져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재활용하는 일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냥 유난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품질 좋은 제품이나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겠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송하고 나서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왜냐면 쓰레기는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셔야지만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예전에는 재활용은 나랑 좀 되게 다른 일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좀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신 것 같고 특히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큰 네.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하고 또 방송 세트장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쓰레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이 행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현수막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그 특별편을 만드신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 참여하셨던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았나 놀라시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참여하시기도 했었고 네. 또 제일 좋았던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시청자에게는 가지고 싶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재활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의 한 장면과 시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딱 맞아 떨어지는 기획이어서 제일 사랑받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청자가 보기에는 평소에 그 물건을 뭔가 재활용을 하고 싶지만 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신다면 사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네. 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사실은 그쪽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의 팁을 알려달라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희가 키트를 만들고 저희가 네.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업사이클링에는 어느 정도 기술과 밑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과
업사이클은 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네.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이 소재가 이 아이가 정말 쓰임이 다 했는지 뭐 어디에 쓸모가 있지는 않을지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셔도 아마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업이나 언론사와 함께 이제 캠페인도 많이 이제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캠페인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는 사실 캠페인이 기업의 숙명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 기존 이제 일반 기업들은 뭐 어떤 시장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내가 그 시장에 뭐 점유율을 얼만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이 없는 곳에서 주로 시작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뭐 저희를 예로 들자면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구매하겠다라는 소비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업사이클링의 매력을 알려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캠페인이 저희의 숙명과도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재밌는 캠페인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캠페인은 그 작년에 진행했던 홍대에서 진행한 스태프그린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티스트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되게 멋진 쓰레기통의 형태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홍대 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그 버려지는 쓰레기가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캠페인이었고요. 올해 하고 있는 캠페인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이 한 2만 장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네. 매년 이 현수막을 어떻게 업사이클링 하면 좋을까를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현수막과 또 그 정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유니폼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으로 제비를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하는 전시회랑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의 이미지랑 딱 맞아 떨어지는 네. 캠페인이라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우체국 직원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 그 일단은 우체국은 많은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또 많은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이나 유니폼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입어서 이제 정이 든 유니폼 같은 것들을 그냥 버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깝거나 좀 안타깝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 캠페인을 통해서 더 재밌고 좋은 방법으로 쓰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8월 달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시의 제비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네. 재료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학교에서 제비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 키트나 재료로 또 사용이 될 거고, 일부 제품들은 우체국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포가 될 예정이에요. 네. 이 제품 생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시형 환경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그 도시형 환경교육은 네. 기존의 환경교육들이 이제 생태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숲이나 어떤 환경들을 찾아가서 환경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 있는 게 주라면,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자원과 도시에 있는 주제로 환경교육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자원이라든지 생활 습관, 뭐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하는 환경교육입니다. 어떤 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거요? 그러면 저희가 그 도시형 환경교육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도시형 환경교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은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do it yourself 키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멀리 있거나 또 집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환경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매뉴얼과 모든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있는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원하는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형태로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부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의 네. 수익의 5%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가 되는 게 이제 처음 설립 당시부터 네. 목적이었고요. 뭐 조그만 회사가 뭐 기부까지 하느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관심 속에서 미리 버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먼저 피해를 받고 있고 그 누군가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환경성 질환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있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은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 구성된 양말 고양이라고 하는 키트는 네. 그 수익금의 전부가 그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분야로 기부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키트가 출시가 되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기부와 업사이클링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소재가 양말인데요. 네. 양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그 키트는 네. 양말을 재활용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양말이라는 게 환경교육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양말 네. 인형 만들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내가 쓰는 거지만 내가 신던 양말이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결과물들을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다시 버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서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심지어 새 양말을 사서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환경교육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지만 네. 환경교육인데 그렇게 새 양말을 신을 수 있는 양말을 이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네, 네.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양말은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다 보면 약간의 무늬가 어긋난다든지 또는 좀 이렇게 불량들이 네.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불량 양말을 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키트를 구성을 해서 진정성도 갖추고 또 아이들이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업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을 찾은 그녀를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네. 그 재활용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제가 콕 집어서 재활용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네. 저는 좀 그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를 전공했는데 정치나 또 시민단체나 언제나 사람들의 무관심과 싸우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회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되게 정말 모든 것에 관심이 다 많은 네. 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 하는 뭐 수업이나 이런 전공 같은 것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되게 다양한 부분들에 막연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공을 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딱 그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되게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딱히 떨어지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 쪽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게 네. 저한테 맞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편이어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0가지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빛이 나고 어떨 때는 조금 내가 되게 움츠러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네. 불법부터 합법까지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고 뭐 불법 중에 대표적인 건 노점상? 노점상 네. 해서 뭐 공원에서 헬륨 풍선도 팔아봤고요. 뭐 호텔에서 서빙 같은 것들도 해보고 뭐 대학원 조교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기 전에는 제가 초기에는 되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작다고 잘리고 막 그랬어요.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리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더니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네. 뭐 판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이제 어떤 경험을 할 때 좀 행복해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많이 보셨겠네요. 네. 사람들 중에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점원에게 화를 막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그게 저도 같이 화가 막 났는데 네. 나중에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삶에 있는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여기다 풀고 있다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일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인식상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예쁘게 차려 입어도 주중에 하는 일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평소에는 자기도 스트레스를 막 받는 일을 하는 거가 확실히 보이는데 되게 잘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막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을 때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의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개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될 만큼 제일 중요한 네. 게 그 사람의 직업 또는 일인데 그 일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또 그 일에서 가장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다 해결이 될 텐데 스트레스는 내내 받아놓고 이제 주말에 와서 딴 사람한테 다 그걸 풀어야 되는 이게 너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일에도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회사 생활을 길게 하고 창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밖에서 했던 간접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이제 도입들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였나요? 저는 청소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두 가지가 터치포굿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교육 활동이나 어떤 행사를 주로 기획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매주 제가 현수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금방 버려지고 있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시민단체는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표현하고 또 설득하는 일들을 하는 게 시민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캠페인들에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뭐 너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통 전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거나 그냥,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게 된다는 걸 좀 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속 가능하게 전달을 하려면 사람들이 좀 재밌고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걸 좀 크게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기업적인 가치를 도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뭐 정치를 전공했고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가치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되게 반대로 기업은 굉장히 나쁘고 뭐 되게 무섭고 뭐 돈은 지저분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세뇌를 받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기업이라는 건 사실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한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형태를 도입하면 되게 좋겠다. 기업처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주체가 사회 문제를 설득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소한 분야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에서 다행히 제 주변에는 네. 엄청 말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단어나 개념들은 되게 생소했지만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제가 쭉 고민해 온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재미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던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네. 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뻐해 주기는 했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기 힘들기도 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제품을 만드실 때 앞에 이제 텀블러도 나와 있지만 네. 단순히 그냥 텀블러가 아니라 뭐 어떤 스토리가 좀 담겨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니까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소재의 강점들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방수가 되니까 전자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사람들이 사실 친환경 분야가 뭐 환경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 나는 뭐 귀찮아서 못하겠어. 비싸서 못하겠어. 이거 하면 너무 너무 나만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네.
그 부분만 해결하면 사실은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다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텀블러만 업사이클링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텀블러를 저희가 출시했을 때 아, 이거는 자전거로 만든 건가요? 자동차로 만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저희가 텀블러를 출시하게 됐던 배경에는 사실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효과가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네. 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조사했을 때 이게 너무 너무 비싸고 또는 자꾸 새고 네. 또 예쁘지도 않고 뭐 무겁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새지 않고 예쁘고 좀 가격도 저렴하고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텀블러가 있으면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실험도 많이 하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허들링 텀블러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을 할 때도 이게 이제 허들링 텀블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펭귄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여러 개가 모이면 그 펭귄들이 극지방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이렇게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모이면 허들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펭귄이 내가 당신의 음료는 따뜻하게 지켜줄 테니 당신은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뭐 텀블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이제 카페에 갔더니 네. 3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도 뭔가 네. 좀 이렇게 협조라고 해야 할까요?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업들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진행할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좀 독특한 편이어서 저희는 기업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NGO의 속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과 시민단체가 직접 같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다르고 네. 생각하는 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저희의 역할은 저희는 이제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역할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과는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제 기업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캠페인을 실행할 때는 시민단체들도 이제 같이 해서 좀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퍼뜨리는 데는 시민단체들도 같이 결합하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네. 그런 영향도 받으시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네. 업사이클링 저희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협약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뭐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기업이 원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치는 게 원래 개념인데 네. 우리의 사회 공헌은 정말 기부 활동들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점점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 정말 책임 있는 어떤 사회의 주체로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기업이 그러니까 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어떤 재고 물품이라든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기업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분야도 많을 것 같고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은 뭐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제작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을 전공하거나 뭐 전략에 밝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배우면서 채웠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다른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익히는데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은 사실 전문가는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당시에 제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쓰레기를 가지고 패션 상품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역할들을 주로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네. 실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그냥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익혀서 조합하는 데 많은 시간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산 프로세스를 보면 일부는 구두에서 가져오고 일부는 또 뭐 가방 하는 데서 가져오고 또 일부는 정말 다른 산업에서 가져오고 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배운 것들을 총망라한 프로세스를 가지게 됐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저희의 경쟁력이 되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저희만의 어떤 그 경쟁 우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네, 지금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네.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채용을 할 때 물어보는 게 뭐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는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삶을 살고 싶냐를 물어보고 뭘 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가졌던 질문 3개가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좀 즐겁게 일을 하려면 3가지가 충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네. 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네. 그 재미있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도 그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뭐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과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각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책은 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제 교육은 받고 네. 대신 그것들을 그냥 내가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회사에 좀 재미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래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효도 휴가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부모님 생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휴가를 쓰면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또 저희가 환경 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들도 하면서 직접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뭐 같이 식사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같이 어떤 고민들을 하는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정말 약간 반쯤은 생활 공동체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토는 일은 3터로 삶은 1터로라고 하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무실에서 보니까요. 네. 그 스티커처럼 이렇게 도장을 모으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씩 아, 읽을 네네. 때마다 네. 잘 시행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개인의 목표와 그러니까 업무적인 목표와 개인의 삶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한국 사람들의 3대 목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 영어 공부, 독서 이렇게 3가지는 언제나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3가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혼자서 하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들 한참 바쁜 때라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것들은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회사에서 개인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푸시해주자라는 뜻에서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이 이제 같이 좀 점검을 하고 지지를 하자라는 뜻에서
독서 스티커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진행하고 있어요. 칠판에 보니까 밤샘 금지라고 써 있던데요. 네, 사실은 대표님께서 밤을 자주 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건강 관리는 잘 하고 네. 계신가요? 잘 해야죠. 네. 좀,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네.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하고 있어서 정말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네. 같이 사는 가족들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한테 의지도 가끔은 하시나요?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그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저는 주로 이제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사실 뭐 누군가 일을 시키고 받아서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제 검증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네. 각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구조들을 이용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좀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만큼 이제 체계를 잡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다른 부분들은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뭐 간접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은 정말 연륜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 건지 아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이제 채용 면접 같은 거 볼 때는 뭐든 다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진짠지 아닌지를 보는 눈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순진하게 다 믿었다가 왜 그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쌓이고 아무래도 밀도 있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 좀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친구들과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은 친구처럼 가끔은 정말 대표처럼 이 관계들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게 조금은 유리해졌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었죠. 그 채용하실 때 잘 하는지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일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잘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의 삶이잖아요. 자기의 네. 삶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목표가 있어야만 터치포굿이라는 회사나 회사에서 주는 경험이 이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워낙 회사가 크지 않고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없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은 산업의 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년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건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걸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터치포굿에서 일했던 경험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것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동안 많은 제품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착 가는 제품 있으세요? 물론 모든 제품들이 다 되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사실은 자식 같고 다 애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만든 거기도 하고 저희 가장 오랫동안 사실은 그 기술들을 찾아온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면지로 만든 포스트잇이거든요. 사실 이면지를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면서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네.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기계에 넣으면 조금이라도 걸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세종이보다는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앞으로는 장려하지만 네. 뒤로는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걸 정말 다시 써도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풀어야겠다라는 고민들을 네.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포스트잇이라는 건 사실은 뒷면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면지로 처음에는 저희가 노트를 만들었는데 노트는 이제 한 면만 쓸 수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환경을 위해서 쓰긴 써야겠는데 좀 불편한 게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포스트잇은 한 면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면지로 포스트잇을 만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2년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정한 데 풀만 바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다 보니까 2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사무실에 버리려고 생각하는 이면지가 있으시면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면지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완성을 한 형태라서 가장 좀 가능성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현재까지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막 출시가 된 건 아니었어. 아직. 네. 그 네. 지금 반응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응이 사실 가장 많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도라든지 이런 네. 거에 있어서는 기존 것에 비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출시 소식이 이제 반가운 직장인들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터치포굿 운영하시면서 네. 대표님만의 철학 있으신가요? 그 터치포굿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환경 분야이고 네. 어떻게 하면 친환경 활동에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지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람들이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한데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내가 뭔가 많이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어야지만 환경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공포심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터치포굿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버리고 꼭 내가 피해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고 네.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캠페인의 형태로 많이 알리는 게 터치포굿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알기만 하면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평소에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는 게 친환경 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네.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특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지만 진짜 친환경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하고 있는 것들부터 포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뭐 나는 꼭 자동차를 제가 아는 분은 자기는 아침에 그 테이크아웃 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정말 하루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나요? 네,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너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은 너무 자기가 터치포굿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환경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나는 네. 차를 포기할 수 없는데, 뭐 나는 뭘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것들을 포기하시는 게 친환경 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10가지를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네.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 친환경 활동 자체에 엄청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다른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때가 오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한 번에 절대 10개 하지 마시고 딱 한 개씩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10개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네. 하나라도 1년 동안 지키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10년 후의 터치포굿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지금 사실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버리고 있는데 네. 뭔가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민을 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목표예요. 없어지고 싶은 회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터치포굿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 그 터치포굿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두 가지 축을 놓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둘 다 없으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에 있어서의 균형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터치포굿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해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라든지 또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인 목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여러 창업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꿈꾸지도 않았고, 뭐 사실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20년 이상 생각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게 돼서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데 좀 기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실 업사이클링도 네. 사실 저희가 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저희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왜냐면 그 좋은 일 하시네요 안에는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군요. 나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뭐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는 말이라서 뭐 좋은 일 하시네요. 뭐 되게 뭐 위대한 일을 하시네요 라는 칭찬보다는 네.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뭐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네. 열려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났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